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FMEA 기법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FMEA 기법을 이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선박으로 가져온 배는 2018년도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되었던 6척의 LNG 캐리어 중 한 척입니다. 이 선박들의 건조 배경을 잠시 살펴보시면 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경에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그 셰일가스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일 위주의 에너지 축이 이제 가스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에너지에 대한 힘의 이제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셰일 가스가 마법의 자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셰일 가스로 인해서 해양 시추를 통한 올 채산성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해양 플랜트 발주가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LNG 운반선이 이렇게 대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스공사에서도 2018년부터 20년 동안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사빈 패스라는 곳에서 매년 280만 톤의 이제 저 LNG를 이제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서 총 6척의 LNG 운반선을 국내 조선소를 통해서 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LNG 캐리어를 건조하는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GC 코드를 적용해서 건조를 하면 됩니다. LNG 캐리어가 특수선이긴 하지만 이미 코드의 안전성이 수십 년 동안 사고 없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이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FMA가 본선 건조에 이제 적용이 되었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그 IGC 코드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GC 코드 10.2.6 조항에 따르면 4.19.1.6 그리고 7.8.1에 해당하는 안전 규정이 본선 선박의 설계에 있어서 만족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FMA를 수행할 것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본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LNG 캐리어의 경우 FMA의 수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19.1.6과 7.8.1조항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1조항은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단일 부품 고장으로 인해서 화물 탱크 내의 온도나 압력의 제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19.1.6의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마찬가지로 단일 부품 고장에 의해서 선체 횡격벽 그 히팅 시스템이 100%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를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이 예,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안전 조건들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MA가 수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본선의 경우 그 ABS 성급의 주도하에서 FMA가 수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동일 성급의 검토 승인을 통해서 IGC 코드의 안전 요건들이 모두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ABS의 FMEA 예제가 앞서 살펴본 우리 FMEA의 수행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시작은 이제 적용 시스템의 검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FME에서는 적용 범위 및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적용 시스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적으로 이렇게 본선이 어떤 선박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선박 특성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은 LNG 캐리어이면서 LNG 추진 선박입니다. 그래서 본선에 있는 엔진들, 그 메인 엔진과 발전기 모두 듀얼 퓨얼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LNG 퓨얼 탱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화물 탱크 내에 LNG가 그 연료로서 배관을 타고 이렇게 엔진에 공급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선은 총 17만 4천 큐빅미터의 LNG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그리고 한 288m 진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대의 만 디젤 터보의 18,000kW급 메인 엔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쌍축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대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 2대는 3,600kW급이고 나머지는 2,700kW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시스템 검토 부분 중에 이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FMEA 적용 범위 및 목표 설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해지드나 해작과는 다르게 FMEA에서는 이제 특정 안전 목표를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우리가 IGC 코드에서 FMEA를 통해 화물 내 온도, 압력 제어 또는 선체 히팅 설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명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FMEA의 적용 범위와 목표와 이게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BS 본성급에서는 IGC 코드의 안전 요건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 목표를 확보할 것을 추가적으로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안전 목표는 특정 시스템이 이제 단일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기 리스트업 되어 있는 시스템들의 운전 및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 특정 시스템이 이제 30분 안에 선박이 특정 시스템의 고장이 선박이 30분 안에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기 컨트롤 시스템의 고장이 선박이 위험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또 설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안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즉 본 FME의 경우에는 선박 설계가 다음 세 가지의 안전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성급에서는 추가적인 안전 목표를 한 가지를 더 세웠습니다. 네 번째 목표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은 이렇게 Worst Case Failure Design Intent라고 이제 불리는 안전 목표입니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FMEA를 수행을 할 때 이제 각각의 단일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이제 배가 이제 빠져들지 않도록 이제 설계가 돼야 된다는 안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단일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메인 엔진이나 이제 축계가 한 대 이상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서 만약 하나가 고장이 났더라도 다른 하나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항력을 상실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는 그런 목표인 거죠. 마찬가지로 메인 스위치보드라든지 제너레이터의 손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비 등 이제 이런 그 주요 장비들이 항시 리던던시를 확보해서 특정 파트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전체 운항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설계가 되는 것이 안전 목표의 이제 기본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ME에서 이런 안전 목표들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만족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 인덱스나 인덱스 같은 이제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가 때로는 이제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안전 목표들을 모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선박의 전체 시스템이 다 FMEA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어떤 단일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해잡이라든지 뭐 해지들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이게 본 성급에서는 이제 FME 스테디 시에 그 해당 안전 목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7개의 시스템으로 세분화하고 그리고 또 하위 시스템들로 이렇게 나누는 계층 구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시스템이 그 전체 시스템을 다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들이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자료들이 FMAC에 그 사용된 자료들의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파이핑 시스템이라든지 전기 시스템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FMA를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것이 동반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전체 시스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 교육 시간에는 FMA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전기 시스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선의 그 하이 볼테이지 스위치 보드를 통해서 FMA가 본 LNG 운반선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기 시스템 보면은 다소 생소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 1, 2, 3, 4가 이제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총 4대의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이 볼테이지 메인 스위치보드에 이렇게 전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메인 스위치보드는 전기를 송수신하는 허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전기가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송신이 되게 됩니다. 뭐 특히 뭐 발라스트 펌프라든지 아니면 하이 프레셔 뭐 컴프레서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라인을 타고 가면 여기가 변압기인데요. 고압 전류가 이제 저압 전류로 바뀌면서 그로 볼테이지 메인 스위치 보드 쪽으로 이제 전기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전류는 다시 이렇게 라인을 타고 고압 카고 스위치보드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뭐 이제 카고 오퍼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기들의 전기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체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가 이렇게 대칭 형식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FMEA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표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만약에 한쪽 시스템이 이렇게 고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라인들을 이제 디스커넥션 차단기를 통해서 디스커넥션을 하게 되면 반대쪽 시스템은 이제 고장 영향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될 수 있게 뭐 설계하는 안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도면은 그 로볼테이지 그 메인 스위치 보드인데요. 여기 앞서 보시는 여기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뀌는 요 전류 라인이 요 전기 라인이 위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 볼테이지 메인 스위치 보드로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본선의 시스템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기 도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FMEA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는 이런 단일 시스템들 또는 부품들의 기능적인 고장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안전 목표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시스템의 신뢰도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다 이해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인 FMEA 워크샵 준비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급에서는 FMEA를 2016년 1월경에 수행을 했고 실제로 이 배가 건조된 것은 2018년경입니다. 앞서 해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경우에는 대개 선박 건조율로부터 한 2년 정도 전에 수행을 해서 뭐 설계 및 생산의 안전 공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마찬가지로 대개 FME에서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이제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워크샵을 참석을 합니다. 본 레포트 상에서는 멤버들이 몇 명 참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급,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십 오너하고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LNG 관련된 장비, 그리고 엔진 공급업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각각의 시스템별로 고장 모드를 나눠야 됩니다. 각각의 대표성을 가진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노드 또는 이제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넘버 원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1번 발전기가 하나의 FME의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넘버 2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3, 4 이렇게 이게 각각 개별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부품별로 나누어서 뭐 적게는 이제 뭐 수개, 또 많게는 수십 개, 그리고 수백 개의 위험 요소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스템들의 이제 고장 무도를 분석할 때 앞서 살펴보신 것 같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대표성을 가진 가이드 단어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오른쪽 여기 부분 관련된 시스템의 고장 모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즉 다음과 같은 이런 단일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이런 각각의 문제들이 이런 단일 시스템에 발생을 했을 때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장 모드 식별 테이블이 준비가 되고 또 대상 시스템들이 나눠지게 되면 이제 그 대상 시스템들을 이렇게 고장 모드를 분석하기 위한 이렇게 FMEA 워크시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뭐 본 FMEA 워크시트의 경우에는 앞서 이미 살펴본 워크시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위험도 매트릭스 및 위험도 만족 기준 선정입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FMCA에 적용되는 방법이고 순수 FMEA에서는 리스크 매트릭스 없이 안전 목표의 이제 만족 여부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LNG 선박의 경우에는 어, 그 FMCA가 적용이 되어서 안전 목표뿐만 아니라 이게 리스크 레벨까지 정성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스터디에서는 IMCA에서 제안한 여기 IMCA에서 제안한 4 곱하기 5 리스크 매트릭스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크샵 준비가 끝이 나게 되면 실제로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위험도 평가를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 워크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가지 케이스 스터디로 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다른 위험도 요소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숍이 시작이 되게 되면 각 전문가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이제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두고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워크시트를 이렇게 화면에 공유하게 됩니다. 뭐 핵심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 목표들, 그죠? 안전 목표들과 그리고 리스크 인덱스, 그리고 그 대상 시스템 드로잉, 그리고 그 시스템의 고장 모드를 분석할 수 있는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런 자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본 도면을 통해서 FMEA를 이제 전문가들이 수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그 전기 시스템들이 있으면 각각의 개별 시스템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로 만약에 1번 발전기를 이제 분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워크시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 넘버는 그냥 1번이라고 제가 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디스크립션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넘버 원 제너레이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버 원 제너레이터.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운항 모드를 조금 우리가 가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선박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전기가 한 대 그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케이스에서는 뭐 넘버 3번 발전기와 넘버 1번 발전기가 이게 동시에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특정 그 1번 발전기의 고장 모드가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위험 그 도가 어떤 위험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발전기의 주요 펑션, 그러니까 주요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뭐 다들 동의하시듯이 전기 생산이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필요한 시스템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lectricity supply라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ailure 모드를 찾으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1번 발전기에 각각의 그 고장 모드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서 실제로 로컬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벌 원향은 무엇인지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loss of function 요 그 펑셔널 the failure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발전기가 어찌되었건 간에 어떤 고장이 되었든 간에 그 본래의 기능, 이 펑션을 그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발전기가 그냥 전기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전기가 특정 원인에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이 그 발전기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주요 원인을 또 식별을 해야 되겠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대표성을 가지는 원인이라고 하면 발전기에 어떤 메케니컬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메케니컬 시스템이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발전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부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고장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어, 또는 뭐 컨트롤 페이와 같은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1번 발전기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이제 국부적인 그 영향, 그 선박의 국부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발전기가 두 대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개가 상실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게 되는 이제 전력량이 이제 급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제가 그냥 간단하게 reduced 이제 power 뭐 supply to system이라고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로컬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1번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또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의 그 선박의 경우 특정 운항 모드에서 요구되는 특정 양의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워를 1번 발전기와 3번 발전기가 동시에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다가 1번 발전기가 죽어버리면서 3번 발전기로 모든 부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3번 발전기에 이제 오버로드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3번 발전기에 또 다른 그 뭐랄까요?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번 발전기 오버로드를 통해서 또 그 3번 발전기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경우 또 세이프티 장치 때문에 3번 발전기가 투입되어 버리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체 시스템이 블랙아웃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버로드 넘버 3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블랙아웃까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 발전기가 펑셔널 페일리어 하는 경우에 어떤 세이프 장치가 요 사고를 미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장치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인데요. 우리 발전기마다 다양한 종류의 알람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뭐 다양한 형태의 알람이 시그널이 울리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뭐 발전기를 보호하는 그 세이프티 장치도 작동을 하고 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선원들에게 그 뭐죠 모니터링과 또 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알람 인테그럴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알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본적인 그 본선에 이 1번 발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추가적인 세이프티 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세이프티 프로시저가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보시면 다시 1번 발전기가 페일을 해서 그 1번 발전기가 가지고 있던 로드를 3번 발전기가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경우 우리 전기 시스템에서는 프리퍼렌셜 트립이라는 특수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전기 부하가 100%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선박의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디스커넥션이 되면서 선박 전체의 부하를 이렇게 저감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프리퍼런셜 트립이라고 하는 그 세이프티 그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넘버 3 발전기가 과부하에 의해서 투입이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 넘버 2, 넘버 4 발전기가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블랙아웃에서 회복되는 그런 또 자동 시퀀스를 본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세이프티 리커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이프티 가드로는 프리퍼런셜 그리고 이제 또 블랙아웃 리커버리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1번 발전기의 고장 모드를 이렇게 심플하게 저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여기 우리가 앞서
세웠던 안전 목표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 1번 발전기가 펑셔널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뭐죠? 예, 요런 시스템에 그 운전에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다른 발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블랙아웃이 일어나더라도 30분 안에 다른 발전기들이 그 전력을 회복하는데 1번 발전기가 그 죽어 있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2번 오브젝티브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컨트롤 시스템의 이제 고장과는 그게 상관이 없죠. 이 발전기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월스트 케이스, 안전 마지노선이 이 1번 발전기가 페일을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지를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안전 목표가 만족이 되게 되면 요 1번 그 고장 모드는 이제 클리어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급에서는 그 리스크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서 안전 목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제로 이 해당 고장 모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또 같이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에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를 3으로 두고 또 시베리티 그러니까 이게 컨시퀀시도 이렇게 3으로 전문가들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리스크 레벨이 9가 되고 미디움 레벨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프리퀀시가 3 그리고 시베리티가 이렇게 3 그래서 여기 3.3의 리스크가 이렇게 미디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1번 발전기에 대한 고장 모드를 심플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발전기가 끝이 나게 되면 2번 발전기로 넘어가고 3번, 4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런 개별 시스템들을 쭉 고장 모드를 분석을 하면서 최종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장 모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해당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리스크 레벨이 충분히 안전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네, 그 시스템의 안전이 검증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서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성급의 FMA 워크샵 결과 총 200개 이상의 그 개별 시스템의 고장 모드 분석, 식별비 분석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개의 안전 공고 사항들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주요로 뭐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라든지 뭐 메인 스위치보드 그리고 110V DC 파워 쪽 그리고 통신 설비 중에들의 이제 이중화 를 통해서 보다 그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 그 공고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MA를 통해서 실제로 LNG 운반선 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 설비 안전성과 이제 운전성이 향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교육을 준비한 것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